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가끔은 인생이 진짜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워낙 운동을 안 했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뛴 걸로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단 체중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눈바디 그리고 실제 바지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는 거? 그런 게 체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러닝으로 살을 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존투 러닝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조깅 수준으로 아주 천천히 뛰면서 대신 뛰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 시간은 늘리면서 심폐라든가 근육, 관절 이런 거를 더 단련시키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좀 더 몸이 좋아지는 그런 훈련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냥 뛸 땐 너무 힘들었는데 존투러닝 페이스로 뛰니까 달리는 게 너무 재밌고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계속 한 지 3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처음에는 살이 빠졌는데 나중에는 몸무게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요. 영상의 제목이 존투 달리기의 허와실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정석근 헬스라이프 TV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투 달리기만 백날 해서는 달리기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은 같은 강도만 반복해서는 절대 그보다 커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좀 한계에 도전하는 습관이 있어야 그만큼 나의 스펙트럼이나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숨이 차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불편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안주하고 있었던 그래서 저의 체중도 변화가 없이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겠죠. 그거를 아니까 내일 달릴 때는 좀 인터벌 훈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플도 깔아두고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전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몸무게도 그대로고 항상 그런 권태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고 싶고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이 권태감을 조금 물리쳐볼 어떤 발걸음들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채널에는 채널을 같이 리뷰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유튜브는 진짜 정직해서 콘텐츠를 올리는 만큼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이 조금 정체되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쇼츠를 하루에 하나씩 올려라. 이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쇼츠를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하지? 그랬는데 제가 이전에는 쇼츠를 주에 3회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쇼츠를 위한 콘텐츠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영상에서 편집자님이 부분을 잘라내고 발췌해서 쇼츠를 완성하는 형식이었어요. 물론 제가 아주 몸이 편안한 방식이었죠. 근데 편집자님이 어느 시점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현님 영상을 너무 많이 뽑았어서 이제는 영상에서 뽑았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에 영상을 1개나 2개 올리는데 쇼츠는 3개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쇼츠의 조회수도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법은 안 먹히는구나. 근데 그거를 진짜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네?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컸어요.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막 사라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미래가 벌써 찾아온 게 아닐까? 그런 불안이 솔직히 너무 컸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두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희망으로 안고 있는 게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강도를 높이잖아요. 신기하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유튜브의 지표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유튜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백종원님 채널에서 새마을 식당 영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힘들고 번거로워야 손님이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새마을 식당에서 숯불로 이제 고기를 구웠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연기도 너무 많이 나고 그게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불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손님들의 클레임이 많았대요. 그래서 불판도 좀 편리한 걸로 바꾸고 그릴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클레임도 줄어들고 또 점주분들도 관리하기가 쉬워졌는데 이상하게 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그 열탄불고기를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이었던 셈인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한 대로 콘텐츠를 만들면요. 콘텐츠의 퀄리티나 재미도 많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딱 편한 만큼, 할 만한 만큼만 하면은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은 강도를 높여보는 거. 이거는 언제나 좀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겁니다. 언제나 강도만 높이는 게 꼭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 세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는 반대로 쉬지 못하고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만 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요. 나의 페이스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아지경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닥치는 대로 쳐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제가 너무 바쁜 식당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떤 피자집에 갔는데요. 제가 직원분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네 알겠어요 한 다음에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물을 못 먹고 나왔는데 딱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이 게을러서라든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너무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해내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이 같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꼭 새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다 알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애들이래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아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하면서 제가 다시 짚어봐야 될 개념들을 짚어보지 못하고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다시 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할 만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채널과 콘텐츠를 같이 살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여유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없는 일까지 막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바심을 내려놨고요. 생긴 시간만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거나 적극적으로 좀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뭘 만들어야 할지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가까우면은 오히려 그 사물이나 대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생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무언가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여유? 그런 게 저는 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달리기도요. 강도를 높이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상당하기가 십상이거든요. 물론 제가 매일 뛰어도 다치지 않을 관절과 근육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매일 뛰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제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틀 뛰면 다시 하루 쉬고 다시 이틀 뛰고 이런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강해지면은 그때는 매일 뛰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나의 페이스를 잘 알고 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용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여유가 없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당장 재밌는 거, 당장 필요한 사람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인생을 좀 바꿔주는 다른 선택지, 그리고 다른 기회들은요. 관성에서 벗어난 선택에서 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무용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혹은 실용적이지 않으면 그런 존재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믿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제게는 참 전부인 것 같은 이 유튜브 채널도요. 제가 쓸모없는 딴짓을 하다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낙서해서 제가 막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그림이 저의 진로가 됐잖아요. 저의 삶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제 삶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는 무언가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용한 것들을요, 계속 쓸모없다고 쳐내면요, 삶에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을 없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가능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중 대표적인 게 시나 소설 같은 순수 문학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 생각을 내가 왜 봐? 내가 왜 들어?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다양하게 헤아릴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든 삶에서 쓰이더라고요. 영화나 뭐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 같은 그런 예술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든 영화라든가 혹은 미술품을 보면은 되게 미적인 감도도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을 특히 가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쓸모없다고 느껴져서 우리가 멀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각 떠오르실 텐데요. 그거를 너무 떼놓지 말고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이 정체되어 있을 때 쓸모없었다고 믿었던 게 내 삶을 오히려 색다르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의 삶이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새롭게 한 게 참 많더라고요. 올레길에서 100km를 걷기도 했고요. 아침마다 러닝도 하고 운전도 배웠고요. 요리 학원도 끊었고요. 콘텐츠도 전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제가 전시를 하나 끝냈고 앞으로 전시를 2개나 더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고 또 하게 될 예정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편안하고 완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스스로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을 시도하는 중에도 이거 좀 할만한데? 하면서 이거 좀 빠듯한데? 하는 것들을 동시에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힘들지 않고 또 다른 나의 리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참 두려워했던 것들을 지금은 또 어렵지 않게 즐겁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러닝을 하는데 같은 페이스로 뛸 때 저는 160 정도의 심박이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13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강해지면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더 할만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라는 사람이 좀 더 튼튼해지면은 예전에는 버거웠을 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거뜬하게 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발전할 수 있게 좀 더 강도를 높여보는 거? 그거를 좀 더 또 즐겁게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나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 정체되어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나 되게 심박 안정되게 잘 뛰고 있었네. 그래서 권태도 느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도 살짝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또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권태를 느낀다면 지금이 이제 뭔가 도약을 할 시점인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도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조금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신을 많이 다독여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